페이지 18번입니다. 이거는 다 고정금리와 관계있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고정금리. 이 고정금리와 관계있는데, 자, 우선 원리금 균등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차입금이 이렇게 존재하면 차입금 되겠죠? 자, 1억을 제가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1억을 빌렸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1억을 빌리면 이건 다 고정금리 썼겠죠? 그래서 고정금리 통일입니다. 그래서 고정금리 10% 하겠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10%고, 자, 상환하는 기간도 10년 하겠습니다. 상환기간 10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리금 균등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빌린 돈이 있겠죠? 이 차입금이 있으면 차입금의 저당 상수를 곱하시면 돼요. 이 저당 상수를 곱하시면 되거든요. 자, 빌린 돈의 저당 상수를 곱하면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을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요. 자, 현재 빌린 돈이 얼마인가 하면 1억입니다. 만 단위로 고치겠습니다. 만 단위로 고치면 동그라미 4개 되겠죠. 자, 저당 상수를 곱하면 10년짜리 내면 자, 0.16 74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두 자리까지만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갚는 돈이 1,600만 원씩, 즉 600만 원씩 몇 년 동안 갚으면 10년간 상환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죠. 그러면 그림을 한 그려서 보겠습니다. 자, Y축을 우리가 자,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원리금 상환액. 이렇게 자기도 하고, 자, DTI라 씁니다. DTI라고 써도 관계없습니다. 원리금 상환액 쓰든 DTI 쓰든 관계없다. 되겠죠? 자, X축은 기간을 말하겠습니다. 기간. 이렇게 기간을 10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0년으로 이렇게 잡았다면, 자, 우리 원리금 균등 상환은 자, 원금과 이자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습니까? 똑같죠. 자, 그러면 여기서 원리금이 되겠죠. 원리금 이렇게 되잖아. 원리금 똑같은 것을 균등이라 씁니다. 자, 균등 분할을 넣든 안 넣든 관계없습니다. 똑같이 분할하여 상환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 되는데, 이건 주택금융에 주로 많이 씁니다. 주택금융에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주택금융 중에 특히 아파트 대출은 거의 원리금 균등 상환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원리금은 뭔가 하면 요렇게 하면 원금이 돼요. 요렇게 하면 뭐다? 원금. 요렇게 하면 뭐다? 원금이 되고, 자, 이렇게 하면 금리가 됩니까? 자, 읽으면 금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것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이 균등하여 분할 상환한 방식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다면 1억에 대한 이자 10%를 적용한다면 10%는 0.1이 되겠죠. 이자만 해가 얼마에 있습니까? 1,000만 되겠죠. 이자만 1,000만이 되겠습니다. 그럼 초기 이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처음에 갚는 게 얼마 있습니까? 1,600만 원이잖아. 그러면 이자 부분이 얼마나 됐습니까? 처음에 1,000만 원 됐겠죠. 1,000만 원 이자가 이렇게 존재했다 뜻입니다. 1,600에서 이자 1,000을 빼면 남는 것이 뭐 있습니까? 원금이 되겠죠. 원금은 얼마가 되었다는 거요? 600이 되겠죠. 이 원금 600 부분과 이자 1,000을 합치면 두 개 합친 것이 얼마다? 1,600이 되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원금의 600이 상환되었음으로 인하여 여기 600이 빠지면 원금 600 빠지면 얼마가 났습니까? 9,000 자, 400이 나오겠죠. 이 9,400 이자 다음에 이자 또 붙겠습니까? 10%라면 이자가 940만 원 붙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940 이자가 붙으면 다음에는 이자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줄었죠. 원금은 1,600에서 940 하면 증가했습니까? 660% 증가하니까 초기는 뭐가 많다는 거요? 이자
직업분이 많고 기간이 경과함으로 해서 이자는 감소했습니까? 자, 초기는 뭐가 줄었습니까? 원금 상환은 적겠죠? 원금 상환은 적고 기간이 경과니까 원금 상환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3분의 2 지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3분의 2의 지점이 되면 원금의 절반이 상환된다. 자, 그러면 공식을 만들어 본다면 여기서까지 전체 상환기간이라면, 자, 보겠습니다. 이만치 돈을 갚았다면 이걸 상환한 비율이 되겠죠. 이게 상환한 비율이고, 자, 남아있는 것을 잔금 비율이 되겠죠. 자, 잔금 비율이 됩니다.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합치면 전체 비율이, 전체가 1이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 상환 비율 공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환 비율의 공식을 만든다면 되겠죠. 자, 이거 넘어가면 1 마이너스 잔금 비율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상환 비율은 1 마이너스 잔금 비율로 표현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주택금 중에 많이 쓰겠지만 이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자,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을 비교할 필요성이 있죠. 원금 균등은 원금만 균등합니까? 원금만 뭐다? 균등하여 분할 상환하겠죠. 원금만 균등하여 분할하여 상환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원금만 균등하여 분할하는 상환이 되는데, 이거는 중장년층에만 있습니다. 언제 쓴다? 중장년층. 이 중장년층에 유리한 방식이 우리가 원금 균등 분할 상식이라 씁니다. 그렇겠죠. 요거는 보겠습니다. 현재 필린 돈이 얼마입니까? 1억이 되겠죠. 1억이 된다. 자, 차입금에다가 기간을 나누면 됩니까? 기간이 몇 년? 10년입니다. 자, 1년에 원금이 얼마씩 갚았습니까? 1,000만 원씩 원금이 갚았습니까? 처음에도 얼마 갚았어요? 1,000만 원. 그 다음 또 1,000만 원. 그 다음 또 1,000만 원. 이렇게 몇 번 갚으면 원금이 다 갚습니까? 10년 동안 갚으면 원금이 모두 상환된다 썼습니다. 자, 초기에 상환된 원금은 얼마였습니까? 1,000만 원 되겠죠. 1,000만 원 원금과, 자, 이자는 1억에 대한 10%니까 이자가 얼마였습니까? 예? 이자가 1,000만 원 되겠죠. 구정이자 똑같이 쓰겠죠. 그러면 초기 상환이 얼마 되었습니까? 2,000만 원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에 상환하는 게 초기 상환이 가장 커요, 적어요? 가장 크죠. 이건 2,000만 원 갚았죠. 자, 다음은, 자, 1,000만 원 빼니까 9,000이니까 이자가 얼마다? 900만 원이니까 다음은 900 되겠죠. 그러면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잔금이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까? 자, 초기 상환이 가장 많으니까 잔금이 줄으니까 이자도 줄어들겠죠. 자, 처음에는 이자가 1,000인데 다음이 900이 되고 그 다음이 뭐다? 800이 되고 이자가 700이 되고 600이 되고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도 같이 줄었습니까? 자, 1,000만 원 플러스 700, 1,700, 1,000만 원 플러스 800, 1,800, 1,000만 원 900은 1,900 되겠죠. 그래서 자, 2,000, 1,900, 1,800, 1,700, 1,600, 1,500, 1,400 이렇게 줄어듭니다. 나중에는 얼마 갚은다? 1,000만 원만 갚으면 되겠죠. 자, 요렇게 갚는 방식을 우리가 원금 균등 분할 방식이다. 자, 그러면 원금 균등 분할 방식을 다른 말로 체감식 상환 방식이라 써도 됩니까? 다른 말로 뭐란다? 체감식 상환 방식이라 써도 됩니까? 이걸 체감식 상환 방식이라 써도 되겠죠. 그래서 체감식 상환 방식이라고 표현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체감식 반대가 뭡니까? 최정식 상환 방식 되겠죠. 최정식 상환 방식도 있습니다. 자, 최정식은 점점 증가합니까? 체감식 반대가 최정식 상환 방식 되겠죠. 그래서 최정식 상환 방식이 됩니다. 최정식 상환 방식이 되고 이걸 다른 말로 점정식이란 말을 써도 됩니까? 점점 증가한다 해서 점정식 상환 방식이라 씁니다. 자, 미래의 소득이 보장되는
자, 젊은 층에 유리합니까? 그래서 미래 소득이 보장되는 젊은 층에 유리한 방식은 자, 우리가 최정식 상환 방식이 된다. 자, 처음에 빌린 돈이 얼마였습니까? 1억을 빌렸죠. 1억을 이렇게 빌렸다면 자, 처음에 자 800부터 갚아 보겠습니다. 초기에 상환액이 800이고 그 다음이 900 갚습니다. 1000만원 갚았다 봅시다. 1100, 1200, 1300 이렇게 점점 증가해 받는 방식을 우리가 최정식, 점정식이라 부르는데 자, 처음에는 이자도 안 되게 갚았습니까? 그죠? 800을 갚았음으로 인해서 이자액을 덜 갚았으니까 원금이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원금이 늘어났죠. 1억 200으로 늘었습니다. 다음에는 10%니까 얼마 갚습니까? 1020만원 갚아야 되겠죠. 1020만원 갚았는데 900을 가니까 얼마 덜 갚아서 120을 덜 갚았게 되겠죠.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1억 320 되겠죠. 자, 초기는 무슨 상환이 일어난다?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상환이 일어났습니까? 예? 여기 넘어가면 무슨 상환이 일어난다? 플러스 상환이 일어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처음에는 원금이 늘어났다 나중에 줄어듭니까? 그죠? 처음에는 원금이 늘어났다 줄어든다 이걸 풍선효과라 씁니다. 초기에 무슨 상환이다?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초기는 뭐다? 부의 상환이 발생하는 제도라 보시면 있겠죠. 요거는 서로 비교해서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자,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초기 상환이 가장 많은 거 물으면 뭐 찍을까요? 원금균등. 다음이 원리금균등. 다음이 뭐 됐습니까? 최정식이 되겠죠. 한 번만 갚더라도 잔금이 가장 적은 것은 이거 됩니까? 예철 적죠. 다음이 자, 총상환이 가장 많은 거 이거 됩니까? 총상환이 가장 많은 것은 최정식, 원리금균등, 원금균등이다. 자, 문제를 물었을 때 비교해서 문제를 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초기 상환액이 큰 순서, 그죠? 큰 순서 되겠죠. 큰 순서 물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초기는 물었으니까 자, 원금균등이 제일 크겠죠. 다음이 원리금균등입니까? 원리금균등이 되겠죠. 다음이 최정식이 됩니다. 그 다음이 최정식이 되겠죠. 다음이 최정식이 됩니다. 최정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잔금이 큰 순서, 그죠? 자, 그죠? 잔금이 한 번만 갔더라도 잔금이 큰 순서. 큰 순서를 모르면 자, 뒤집으면 됩니까? 자, 뒤집으면 되겠죠. 제일 잔금이 큰 게 최정식이 제일 크겠죠. 최정식 되겠죠.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원리금 균등이 되겠네. 원리금 균등이 되고 다음이 원금 균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게 원금 균등이 되겠죠. 그래서 원금 균등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이름입니다. 총상환이 큰 순서입니까? 뭐 된다? 총상환액. 자, 그래서 총상환액이겠죠. 총 뭐다? 상환액. 이게 큰 순서 되겠죠. 큰 순서로 똑같습니다. 총상환의 큰 순서는 최정식, 원리금균등, 원금. DTI 큰 순서 이렇게 물었습니까? 초기 DTI 큰 순서. 이 큰 순서 물어도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최정식 이렇게 물었습니다. 서로 비교해서 문제 잘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8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원리금균등과 원금 최정식 세 가지 비교했습니다. 자, 틀린 걸로 했습니다. 차입지역 초기 상환 부담은 초기 물으니까 원금균등이 제일 큽니까?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최정식 되어 있으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원금균등 방식이 원리금보다 당연히 크겠죠. 초기 원리금 상환액도 원금균등이 원리금보다 크다. 1번 맞고. 최정식 상환 저당, 최정식 저당 상환 방식은 초기, 대출 초기에 대출금 원금보다 자, 대출 자금이 적은 마이너스 상환이 발생했죠. 이거 이자도 변제하지 못했으므로 마이너스 상환이 발생한다. 맞고. 3번. 자, DTI를 물었네. 자, 초기 DTI 가장 높은 것이 뭡니까? 예? 원금균등이 제일 높죠. 여기 보라고.
자, 초기 DTI 가장 것은 원검균등, 원리검균등, 최정식이다. 여기 있잖아. 자, 초기 DTI 큰 것은 원검균등, 원리검 최정식이 되겠죠. 그러면 최정식이 나와가 틀렸네. 자, 원검균등이 가장 큽니다. 가장 높은 원검균등이 가장 높겠죠. 대출의 일정 시점에 잔금이 가장 낮은 것도 원검균등이다. 한 번만 갚더라도 잔금이 가장 작은 뒤로 가면 됩니다. 원검균등이라서 앞에 게 틀렸습니다. 3번이 틀렸고 4번 최정식 저당상환 방식은 원검균등 저당상환이나 원리금 주등식에 비해서 고율의 이자를 적용한다. 최정식이 이자 제일 많이 내겠죠. 자, 대출자 측에 볼 때 대출 원금 회수 속도는 원금 균등 저당 방식이 가장 빠릅니다. 최정식이 가장 늦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19번에 옳은 것을 골라라 해 보겠습니다. 자,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을 자, 1회차 불이익이 동등해요, 달라요? 다르죠? 여기 얼마입니까? 1회차 불이익은 원금 균등 얼마다? 2천만 원. 원리금 균등은 1,600이니까 다릅니다. 동일하게 틀렸습니다. 1회차 불이익은 당연히 다르다. 누가 크다? 원금 균등이 원리금보다 크다. 2번 변동금리 이자율과 고정금리를 갖고 향후 금리 상승 예상된다면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보다 자, 변동이 유리하다라고 틀렸죠. 불리하겠죠. 왜 그러면 처음에 출발점이 똑같잖아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출발점이 똑같은데 그죠? 앞으로 인플레이션 예상되면 누가 불리합니까? 변동금리가 이자 더 많이 내거죠. 불리하다. 자, 유리하다 틀렸네. 3번 일반적으로 차입자 소득과 주택가치는 시간이 증가했습니까? 월급도 늘어나고 집값도 올라갔습니다. 이때 세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낮을까요? 낮아지겠죠. 당연히 빚 갚겠죠. 집값도 올라가고 소득도 올라가는데 월급도 올라가는데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진다. 되겠습니까? 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 이자율 조정기가 짧을수록 자, 이자율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서 대출자입니까? 대출자에서 차입자입니까?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바꿔야 됐죠.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할 경우 자, 중도 상환하면 원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 방식보다 적겠죠. 한 번만 원금을 갚더라도 잔금이 가장 적은 것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니까 5번이 맞는 답이 됩니다. 자, 20번으로 가봅니다.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 최정식 세 가지 종류 있습니다. 옳은 걸로 알았습니다. 차입자 첫해 불이익이 가장 큰 것은 뭡니까? 원금 균등이 됩니다. 자, 차입자 초기 가장 큰 게 뭐다?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아닙니다. 2번 만기 전 중도 상환에서 미상한 잔액이 가장 자,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원금 균등은 적은 것이죠. 가장 많은 것은 최정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미상한 저당 잔액이 가장 많은 것은 최정식, 가장 적은 것은 원금 균등. 원금 균등은 적은 것으로 고치면 되겠네. 3번 저당 상수인 것은 원리금 균등 방식 맞겠죠. 원리금 균등에만 저당 상수 쓰잖아, 제가. 저당 상수는 어디에 나온다? 원리금 균등. 원리금 상환액 쓸 때 저당 상수 씁니다. 다른 데는 저당 상수 쓰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 자, 3번 차입자 초기 상환 부담이 가장 큰 것은 뭡니까? 원금 균등이 됩니다. 적은 것은 최정식이 되겠죠. 자, 5번에 대출자 원금 회수 위험 부담이 가장 높은 것은 최정식이다. 자, 뒤로 가야 됩니다. 위험이 가장 것은 최정식, 총상환이 가장 커도 최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갈란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갈란의 방식은 원리금 상환의 부담 초기는 적게 하는데 점차 증가합니까? 이건 최정식 설명입니까? 되겠죠. 늘려가는 방식으로 장래 소득이 매출이 늘어날 것 예상되는 젊은층 유리한 방식을 우리가 최정식 상환 방식이다. 그러면 A는 최정식 상환 방식 설명입니다. B 봅니다. B 방식은 원리금 상환의 맥이 동일하지만 원리금은 원금 이자 차점 비용이 시간의 점에 따라 다르다 했습니까? 원리금 상환액은 맥이 동일하니까 원리금 균등입니다. 원금은 기간이 경감으로 증가하고 이자는 기간이 경감에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되겠죠. 이걸 원리금
균등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또 보겠습니다. 22번. 똑같은 문제인데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최정식 상환 방식 상대로 소득이 낮은 젊은 층에 유리하겠죠. 주택 보유견이 정규 짧은 차입주에 적합하다. 1번 맞는 말이 되겠네. 2번 봅니다. 원리금 균등, 자, 상환 방식은 원리금 상환의 기간이 경과했더라. 자, 똑같습니까? 원리금 균등이니까 원금과의 합계가 감소가 아니고 동일한다. 되겠죠? 동일하다. 감소하게 된다. 이거 틀렸습니다. 원리금이 요 처음부터까지 똑같잖아. 1600, 1600, 1600, 1600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죠? 동일한데 감소한다. 틀렸습니다. 이는 원금 상환은 잔고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자, 3번 봅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초기 상환액은 원금 균등보다 큽니까? 적습니까? 적다 되겠죠. 초기 상환이 가장 큰 게 원금 균등, 다음이 원리금 균등이 되겠죠. 적다 해야 되겠네. 4번 원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에 대해서 대출자 자금 회수에 장기간 소요되므로 대출이 위험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초기 상환이 가장 크므로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된다. 그래서 위험이 다른 방식보다 낮습니다. 위험이 낮으니까 이자율도 적게 정합니다. 저율로 이자를 정합니다. 이자 적게 냈습니다. 자, 5번 대출 실행 이후에 일정 시점 잔고 원금 균등보다 원리금 균등이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이 더 많겠죠. 잔금이 가장 적은 것은 한 번만 갚더라도 잔금이 가장 적은 것은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최정식이 됩니다. 되겠죠? 자, 23번 한번 봅니다. 116페이지 요약서 참고합니다. 자, 원리금 상환 방식에 대한 설명 들리겠죠? 자, 점정상환 저당된 초기에, 자, 차입자 초기 상환보다는 주로 주고자 관된 방식으로 대출 후기에 잔액이 부호입니까? 초기입니까? 부의 상환은 언제 발생했습니까? 초기에 발생한다. 일정 기간이면 정의 상환이 발생합니다. 초기에 발생합니다. 후기에 발생한다. 틀렸습니다. 자, 부의 상환은 초기에 발생한다. 자, 2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 매기간 원리금 상환의 점차 줄어드는 체감식이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원금 균등을 다름으로 체감식 상환 방식이라 불러도 되겠죠. 3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매기 원리금 상환 일정하나 대출 초기에 이자 지불액이 비중이 커집니다. 자, 커지고 대출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환은 비중이 커지겠죠. 초기는 이자가 많고 후기는 원금 상환이 많다.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4번 최정식 저당 상환 방식 원금 균등 상환 원리금 균등에 비해서 높은 이자 비용이 된다. 이자를 제일 많이 내겠죠. 5번에 대출견이 수령할 누적 원리금은 원리금 균등 방식 원금 균등보다 많습니다. 누적이 가장 많은 것은 최정식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똑같은 문제인데 24번 또 보겠습니다. 24번 주택저당 대출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걸 몰랐죠? 원금 균등 방식은 대출자 측에 볼 때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적겠죠. 원리금 균등보다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자, 가장 적은 방식이 되겠죠. 2번 점정상환 대출방 초기에 차입자 상환 부담이 크겠죠. 부담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원금보다 훨씬 더 초기 상환은 적겠죠. 제일 적게 가봤죠. 이자도 안 적게 변제겠죠. 자, 초기에 상환 부담이 가장 적은 방식은 자, 점정상환이 되겠죠. 자, 이게 두 개보다 가장 적다, 크다 이가 틀렸습니다. 변동금리 대출 방식은 대출자 측에 발생하는 이자 위험을 차입자에게 증가할 수 있겠죠. 4번에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은 원금 균등 방식에 초기에 원리금 지불액이 적습니다. 자, 5번에 점정상환 대출은 미래의 소득 증가 이상 젊은 층에 유리한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26번 똑같은 문제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작년 기출 문제는 한번 볼까요? 자,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박스 안에 기억.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간 상환은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자액이 점차 감소한다. 그래서 이걸 체감식이라 부른다.
자, 원금균등을 다른 말로 체감식이라 부른다. 기억 맞습니다. 이 니은 원리금 균등 상한방 경우 매기간 상한 원금 상한액은 증가합니까? 여기 볼래요? 원금 상한액은 증가하고 이자 지급액은 감소되겠죠. 원금 상한액은 점차로 증가인데 감소가 틀렸습니다. 원금 상한은 증가하고 이자 지급은 감소됩니다. 자, 니은 틀렸고 디귿 점정 상한 방식 최정식 미래 소득이 증가할 거에 있어서는 차입적에 적합한 방식 맞겠죠. 자, 리얼의 대출기업 만기까지 대출기업의 총 이자지 크기는 이자 지급이 가장 큰 게 뭡니까? 최정식. 뒤로 갑니다. 최정식,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이 됩니다. 순서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일 큰 게 뭡니까? 점정식. 다음이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이 꼴찌로 나타나야 되겠네. 리얼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업과 디귿이니까 2번 되겠습니다. 2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냈습니다.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자, 이자 상환액은 감소한다. 원금 상환은 증가하기 맞겠죠. 초기는 이자가 많고 후반기는 이자가 적고 원금은 초기는 적지만 후반기는 늘어난다. 자, 1번 맞는 말이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에 비해서 전체 대출 기간 만료 시 누적 원리금은 자, 원금 균등이 제일 적겠죠. 적다. 원금 균등이 제일 적은 이유가 뭡니까? 초기 상환에 원금이 많아짐으로 그렇습니다. 크다가 아니고 적다. 3번 대출 실행 시점에 DTI는 자, DTI는 최정식이 원금 균등보다 더 적습니다. DTI 가장 큰 것이 원금 균등, 원리금 최정식이 제일 적어야 되거든. 최정식은 자, 원금 균등보다 당연히 적어야 됩니다. 4번 대출금이 조기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 원금 균등 방식이 자, 조기 상환하면 상환액이 더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더 적습니다. 원금을 초기에 더 많이 갚았으니까 한 번만 갚더라도 잔금이 제일 적은 것은 원금 균등이다. 자, 오늘 최정식 상환 방식은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초기는 증가합니다. 여기 볼래요? 초기는 증가했죠? 무조건 감소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 증가했다. 일정 기간 후에 감소함으로 다른 상황에 비해서 이자 부담이 가장 큽니다. 앞에도 틀리고 뒤로 틀렸습니다. 초기는 이자가 늘어났다가 일정 기간 후에 처음에는 마이너스 상환됐다. 일정 기간 후 부의 상환이 정외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가장 큰 방식이 됩니다. 자, 28번 가보겠습니다. 원리금 상환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걸 골라냈죠. 자, 1번 대출자 입장에 대출자가 누굽니까? 은행 입장으로 봤다는 거예요. 은행 입장은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금 균등 방식에 비해서 원금 회수 척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틀렸죠. 원금 회수의 가장 안전한 방식은 원금 균등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이 원리금 균등이다. 두 개 바뀌어야 되겠네.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면 29번 보겠습니다. 29번 이것도 이제 쭉 기출문제인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거 있어요. 박스 안에 있는 거. 자, 왼쪽에 있는 거 CD 연동주택담보대 변동금리입니다. 그 위에 변동금리라 써놨으시고 한국주택금자 모기는 고정금리입니다. 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비교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있을 때, 자, CD 연동주택담보는 변동금리고 모기지는 고정금리입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봅니다. 옳은 걸로 하랬죠? 모두 대출 조건이 같고 단지 금리 변동 여부 조건만 다른 경우 CD 연동주택담보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항상 높은 편이다. 이거 틀렸습니다. 자,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항상 높은 거 아닙니다. 대출 초기는 누가 더 낮을 수 있습니까?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고정금리가 뭐 있습니까? 변동금리보다 낮은 게 일반적입니다. 초기는 누가 높습니까? 고정이 높아요. 변동보다.
변동이 항상 높다 이거 틀렸잖아. 변동이 항상 높은 게 아니고 뭡니까? 고정이 초기는 높고 후반기는 변동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자, 1번 틀렸습니다. 항상 높다에 틀렸습니다. 항상 높은 건 아니다요. 초기는 고정이 높고 변동이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자, 통상적으로 변동금리 대출 월상내 모기지 고정금리보다 큽니까 적습니까? 앞에 나왔잖아.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자 통상적으로 커요 적어요?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적잖아요. 앞에 문제집 많이 나왔잖아. 통상적으로 누가 더 크다? 고정금리 큰 게 일반적이다. 몇 번 기출했잖아요. 받게 되겠죠? 그러면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적은 편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바꿔 읽었습니다. 세 번째, 오랫동안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자 변동금리 이혼하는 게 불리하겠죠. 변동금리 이혼하는 게 불리하잖아. CD 연동금리가 변동금리에 불리하겠죠. 뭐가 올라간다? 금리가 지속 상승한다는 단서를 줬겠죠. 그럼 변동금리가 불리합니다. 자, 이 고정금리는 중에서 원금 차지하는 비중이 시간이 갈수록 자 고정금리는 어떻게 됐으면 여기 볼래요?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여기 보라고. 고정금리는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합니까? 그게 고정금리에다 원리금 균등이라고 단서를 줬거든요. 자, 원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합니다. 이자는 감소한다. 거기에 박스 안에 조건이 뭡니까?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한다고 단서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이자는 감소한다. 자, 5번 봅니다. CD 연동주택담보대출금리가 자, 이 변동금리가 고정금리 차입자에서 금리 변동 위험이 높은 편이다. 자, 이 말은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금리 변동 위험이 높은 것이 이 때문에 채무 불행 위험도 커집니다. 5번이 정답 되겠네. 자, 30번 보겠습니다. 자, 30번. 자, 주택금융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틀린 것을 골라냈죠. 자, 주택금융은 주택자금 조성과 자가주택, 공급확대, 주거안정 등의 기능이 있다. 자, 주택소비금융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겠죠. 이걸 저당대부라 부른다. 자, 3번 LTV에 나왔네. LTV는 담보가치 중심 맞습니다. 그죠? DTI는 소득 중심이 맞습니다. 소득 중심은 DTI 됩니다. DTI는 뭐다? 연소득 곱하기 DTI하면 부채수수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LTV는 담보가치의 몇 프로를 돈 빌릴 수 있냐 따지는 겁니다. 자, 요거 3번 지문 좋은 지문이니까 잘 봐도 별표해 두시고. 4번. 자, 2차 저당제 원하는 수요자가 나왔네. 수요자 나오면 1차 저당 시장을 설명한다. 수요자와 금융기관은 1차 저당이라 쓰고 대출기관과 투자기관을 2차 저당시장이라 쓴다. 수요제와 금융기관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1차 저당시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번 틀렸습니다. 그죠? 31번 보겠습니다. 자, 31번 보면 여기도 짬뽕된 문제 되겠죠? 자, 자기관리 리처 있습니다. 실제상을 해서 합니다. 우리나라 리처는 세 가지 있습니까? 자기관리 리처, 자, 위탁관리 리처, 기업고정 리처 세 가지 있죠. 리처의 종류가 세 가지 있잖아요. 우리나라 리처는. 자, 한번 볼까요? 자기관리 리처, 위탁관리 리처 있죠? 위탁관리 리처도 있고 기업 구조조정 리처 있죠? 구조조정이 되겠죠. 이 세 가지 리처 있어요. 요거는 임직원이 있어 없어요? 있겠죠. 임직원이 존재하므로 실체상에 실체형 회사입니다. 실체형 회사가 되고 나머지는 임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임직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명목회사가 됩니다. 무슨 회사? 명목형 회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시문인데 자기관리 리처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명목이 떡 떴어요. 말이 안 맞잖아. 그래서 1번 틀렸죠? 자기관리 부동투자는 다수의 자금을 모아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매가의 부동산을 매입하나 개발관리 운영 수익을 배분하는 뮤추얼 펀드 요까지 맞는데
이 명목입니까? 실체입니까? 실체가 있는 회사가 된다. 명목이 틀렸습니다. 자율리체 자체가 뭐다? 실체 회사입니다. 이제 실체형 회사가 된다. 실체가 있는 회사가 되겠죠. 자, 1번 틀렸네. 2번. 주택연금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같이 노후생활자금 받는 것을 자 주택연금이라 쓴다. 자, 코픽스 은행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말합니다. 자, 이거는 기준금리 아까 넣었어요? 대출금리에 넣었어요. 대출금리가 뭡니까? 변동금리가 대출금리입니다. 공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어떤 차이점이 있나 볼게요. 아까 변동금리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했습니까?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로 되어 있죠? 가상금리로 되어 있잖아. 요거는 한번 정해지면 고정되어 있다 했습니까? 이거는 뭐 한 게 있습니까? 은행의 마진과 하겠죠?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다 했습니다. 기준금리는 뭐로 결정했었습니까? CD금리로 결정했죠. 뭐로 결정다? CD금리로 결정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뭐다? 코픽스 금리. 그죠? 이거로 금리 결정할 수도 있겠죠. 여기 변하면 요것도 변합니까? 요거는 변동한다 했죠? 되겠죠. 그럼 코픽스 금리는 기준금리하고 관계 있습니까? 요건 대출금리입니다. 요걸 대출금리란다. 대출금리가 변동금리가 대출금리입니다. 그러면 요 말하고 요 말은 같은 말입니까? 다릅니까? 자, 코픽스 금리는 기준금리와 관계 있는 요겁니까? 대출금리와 관계 있습니까? 대출금리는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합쳐야 대출금리가 되거든. 요것만을 대출금리를 하지 않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코픽스 금리만 대출금리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다 뭐가 플러스 된다? 가산금리까지 플러스 된 것을 대출금리라 씁니다. 출제위원이 실수로 냈거든요. 이거요. 기준금리란 말을 써야 되는데 코픽스 금리는 기준금리에 반영한다. 기준금리를 말하는데 대출금리를 말한다에 틀렸습니다. 대출금리는 뭐까지 가산됐다? 요 가상금리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이건 가상금리가 빠진 상태겠죠. 그래서 틀린 sim으로서 이건 복수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출금리 대신 기준금리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전에 CD금리,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서 지적해서 도입한 게 코픽스 금리가 들어온 겁니다. 답이 1번과 3번이 됐어요. 원래는 1번만 답이었는데 3번 이신청이가 받아들인 겁니다. 자, 4번 봅니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차입자가 대출기간 동안 지불하는 이자율이 동일한 상태로 시장금리 변동 관계없이 대출 시 확정된 이자율이 만기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5번 봅니다. 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자, 이자율이 변동으로 해서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이자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자, 32번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이 10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3억에 대출 받았습니다. 자, 대출이 현재 얼마라는 거예요? 3억입니다. 자, 대출 받은 게 지금 3억 맞겠죠? 그러면 대출금 3억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 문제 나왔네. 계산기를 안 들고 돌아버렸네. 요 계산기 있는 사람 있어요? 자, 대출금이 3억입니다. 현재 대출한 금액이 3억이에요. 3억입니다. 3억인데 자, 연리이자는 뭡니까? 이자는 7%입니다. 금리는 뭐보다? 7%. 7% 줘줬고요. 자, 20년간 원리금 균등 상한이 있습니까? 원리금 균등 분할 상식을 하는데 저당상수 주어졌네. 되겠죠? 자, 그러면 빌린 돈 얼마입니까? 3억에. 저당상수가 얼마입니까? 저당상수 줬죠? 곱하면 됩니다. 저당상수가 그 관련에 0.09 되어 있습니까? 0.09 4393입니까? 4393. 그럼 여기는 3억 곱하기 0.09 4393 이거 계산기 두드리시면
자, 계산값이 얼마입니까? 자, 2억 8천 나왔죠? 2,800이 나왔습니까? 2,800. 얼마입니까? 2,800. 31만 7천, 31만 7,900원입니까? 이래 나왔죠? 자, 그런데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자가 얼마예요? 7%죠? 자, 3억에 7% 이자를 한 곱했으면 이자 7%니까 0.07 하시면 되겠네. 3억 곱하기 0.07 하면 얼마 났습니까? 37이 21. 2,100만 원 나왔죠? 37이 21 맞잖아. 이 동그라미 8개거든요. 억이니까. 그죠? 자, 요렇게 37이 21. 동그라미 2개 날렸습니다. 10개 중에서 6개 붙였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구하라는 것은 뭘 구했습니까? 예? 첫 해 상환은 원금이 얼마냐 물었죠. 그럼 여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현재 얼마입니까? 예? 저당상수 곱하면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수 있잖아요. 원리금 상환액에서 이자를 빼면 원금 상환액이 나옵니까? 자, 원금 상환액이 나오겠죠. 원금 상환액이 얼마냐 물었죠. 그러면 2억 2,831만 7,900원에서 2,100을 빼면 요 1만 빼면 되겠네요. 얼마 나왔다? 7. 3, 1, 7, 9, 00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원금 상환액이 됐다. 그럼 원금 상환액이 얼마냐 물었으니까 731만 7,900원이 되겠죠. 자, 여기 정답이 되겠죠. 그럼 정답이 2번 되었습니다. 33번도 계산 안 해보겠습니다. 우루사는 하나은행으로부터 10억을 만기 20년 자, 원금 균등으로 했습니까? 자, 5% 이자 대출받다. 첫 대상을 원리금은 얼마냐 물었어요. 현재 빌린 돈이 얼마입니까? 차입금이 10억 있죠. 차입금 10억입니다. 10억 되겠습니다. 만 단위로 고치겠습니다. 10억이니까 동그라미 5개 하시겠습니다. 그럼 10억이 됩니다. 억이 4개거든요. 몇 년 하기로 했어요? 20년 하기로 했습니까? 예? 자, 차입금이 현재 얼마예요? 10억. 자, 상환기간이 얼마 있습니까? 예? 기간이 20년 하겠죠. 그러면 이거 10억을 20으로 나누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1년에 얼마씩 갚았습니까? 5천만 원 되었습니까? 되겠죠? 5천만 원 되잖아. 그죠? 그러면 동그라미에 나눠끼니까 4개밖에 안 나오면 이거 절반은 만 절반이 5천만 원이거든요. 자, 1년에 원금을 갚는 것이 얼마였습니까? 5천만 원. 이자를 이제 구해야 되겠네.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원금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원금 균등이니까 이자가 얼마였습니까? 5% 되겠습니까? 5%. 그러면 여기 10억이 되겠습니다. 10억. 10억이니까 동그라미 5개입니다. 만 단위고 여기 5%니까 0.05입니까? 동그라미 2개를 약분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5일은 5니까 남은 게 얼마였습니까? 동그라미 3개 되겠습니까? 5천만 되겠죠. 이자가 얼마다? 5천만 됩니다. 자, 그러면 원금까지 합계하니까 원리금이 됩니까? 예? 원리금 되겠죠. 5천 플러스 5천 하니까 뭐다? 1억이 되었습니까? 1억이 되었네. 1억이 되었습니다. 자, 원리금 상환액은 1억이 됩니다. 첫 해 갚는 것은 1억을 갚았대요. 그러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5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5번. 그죠? 자,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5억을 대출받았습니다. 자,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아. 9회차 원리금 상환액과 13회차 이자 납부액을 순서로 나열하라 했습니까? 자, 원금 균등으로 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빌린 돈이 현재 얼마입니까? 차입금이 5억 맞습니까? 차입금이 얼마다? 5억이다. 5. 동그라미 4개입니다. 만 단위로 고치겠습니다.
5억인데 원금 균등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몇 년 빌렸어요? 20년 빌렸습니까? 문제에서 20년 빌렸죠. 20년.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 약분하고, 자, 이거를 나누면 어떻게 돼요? 2,500만 원 나왔습니까? 2,500만 원. 요거 5,000을 2로 나니까 2,500, 700 맞잖아. 2,500만 원. 여기 원금입니까? 1년에 원금을 얼마 갚았습니까? 2,500입니다. 자, 9회차를 구해야 됩니까? 9회차. 8회차까지는 갚았죠? 그러면 2,500 곱하기 8하면 됩니까? 8하면 되겠죠. 8회까지는 갚았죠. 8번은 미리 갚았잖아요. 9회차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2,500 곱하기 8하면 얼마 나와요? 2억 나왔다 했습니까? 2억이 되겠죠. 그럼 2억이 나왔네. 자, 빌린 돈이 얼마였어요? 5억 있죠? 그죠? 갚은 돈이 얼마입니까? 2억이잖아. 그러면 5억에서 2억을 빼면 얼마 남았어요? 3억이 남았죠. 이 3억에 대한 이자 곱해야 됩니까? 3억에 대한 이자. 자, 이자가 얼마였습니까? 예? 3억에 대해서 이자. 3억이니까 하나, 둘, 셋, 5억 빌렸으니까 2억을 갚았으니까 3억이니까 5%니까 0.05. 동그라미 두 개를 날리겠습니다. 3, 5, 15. 동그라미 두 개 나왔죠? 1,500만 원 되겠죠. 여기 이자가 되겠죠. 여기 이자가 되니까, 자, 9회차는 얼마 됐습니까? 1년에 1,500 갖고 이거 합치면 얼마 나와요? 9회차 갚을 돈이 얼마요? 4천만 원 왔습니까? 합치면 얼마다? 4천만 원이, 9회차는 4천만 원 됩니다. 4천만 원이 원리금 상환해야 되겠죠. 자, 이제는 한번 보겠습니다. 13회차는 이자를 구하라 했습니까? 13회차. 자, 12회차까지 뭐 해야 됩니까? 곱해야 되겠죠. 2,500 곱하기 12 하면 어때요? 2,500 곱하기 12를 하시면 얼마 나와요? 아까 8 하니까 2 넣으니까 10시 하니까 3억 넣습니까? 예? 자, 빌린 돈이 얼마 있어요? 5겠죠. 이거 빼면 2억이 남았죠. 2억에 대한 이자만 구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자, 12회차까지 3억을 갚았으니까 13회차 이자는 어떻겠습니까? 예? 2억에 대하여 2억에 대하여 이자 몇 프로 했습니까? 5%. 0.05 되겠죠. 그럼 동그라미 두 개를 약분하고 200 곱하기 5 하니까 2, 5, 10. 얼마 됐습니까? 1,000만 원 되겠네. 13회차 이자가 얼마라는 거요? 1,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럼 13회차 이자 부분만 구하라 했으니까 이자는 1,000만 원 되겠죠. 9회차 원리금은 뭐다? 4,000만 원. 13회차 이자는 1,000만 원 된다. 요 똑같은 거 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었습니다. 좀, 그죠? 자,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택금융과 관련된 다음 상황에 옳은 것을 골라라 했죠. 자, A번입니다. DTI는 적용되지 않고 뭐만 정했습니까? 1T번 정했습니까? 50%니까 2억 곱하기 0.5 하면 얼마요? 1억이 있습니까? 그죠? 아, 이거 하면 되겠네. 자, 50% 적용했죠? 자, 1T번 50% 적용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빌린 돈이 현재 얼마라는 거예요? 2억입니까? 자, 봅니다. 빌린 돈이 얼마다? 2억이 돼요. 자, LTV가 얼마입니까? LTV가 예? 50%입니까? 이게 50%입니다.
X를 지금 구하라 했습니까? 그죠? 자, LTV 공식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LTV. 자, 부동산 담보가치분의 부채가 됩니다. 빌린 돈입니다. 차입금, 융자액이 되겠죠. 자, 요거 가리 바꿉니다. 바꾸면 부동산 가격 되겠죠. 담보가치는. 이게 얼마요? 50% 줬습니까? 빌린 돈이 얼마였습니까? 2억을 빌렸습니까? 자, 최대 대출할 수 있는 게 얼마입니까? 부동산 가치는 얼마 돼야 돼요? 요 4억 되겠죠. 이 4억이 정답이 됩니다. 자, 기억은 4억을 구하였고요. 자, 니은을 한번 보겠습니다. DTI가 40%입니다. 되겠습니까? 40%인데 4천만 원입니까? 이렇게 계산해 봅니다. 4천만 원 곱하기 40% 하겠습니다. 4416 하면 얼마요? 1600만 원 나왔습니까? 이 부채 서비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원리금 상환액이 나왔네. 자, 그렇겠죠? 원리금 상환액이 나왔죠. 1년에 갚을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1600인데 이 월로 물었죠. 1600을 얼마로 했습니까? 월로 바꾸면 12달 날아야 됩니까? 12개월로 날아야 되겠습니다. 1년에 갚을 수 있는 게 얼마입니까? 얼마요? 133만 원이라 약 나옵니다. 자, 150만 원 받을 수, 자, 하려면 이게 150만 원 대출, 이게 더 크죠? 갚을 능력은 이것밖에 안 돼요. 150만 원 빌릴 정도로 돈을 빌리려고 하면 대출이 가능해요? 대출이 불가능해요? 대출 불가능입니다. 이 숫자가 133보다 적어야 되는데 크기 때문에 대출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번 정답 하셔야 되겠네. 3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존 대출이 얼마 있습니까? 자, 기존 대출이 얼마예요? 8천만 원 있어요? 자, 기존 대출이 8천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담보대출에서 기존 담보라는 대출이 현재 8천만 원 존재하고 있네요. 8천만 원. 추가 대출을 물었습니다. 자, 추가 최대 대출 금액, 최대 대출. 이건 계산 문제, 이건 한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기억해둬야 됩니다. 몇 년 나옵니다. 이거 계산 문제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요거 얼마냐 물었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소득은 연소득이 얼마예요? 예? 4천만 원 되죠? 연소득이 4천만 원 곱하기 DTI가 얼마 줬어요? 50%. 50%입니다. 그럼 얼마 나왔어요? 2천만 원 나왔죠? 2천만 원. 자, 여기 부채 서비스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 저당상수로 나누면 되겠네. 저당상수가 얼마예요? 10%입니까? 저당상수가 0.1. 그러면 최대 대출하는 게 얼마다? 2억입니다. 그죠? 자, LTV로 계산했을 때, 자, DTI로 계산했을 때는 이렇게 나와요. LTV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담보평가가 얼마입니까? 4억입니까? 4억이죠. 자, LTV가 현재 얼마예요? 70% 0.7. 그러면 4728 2억 8천만 원입니까? 얘가 더 크죠? 둘 중에 작은 값이 답이 나오고 여기 더 적죠? 요걸 선택해야 되거든. 그러면 자, 기존 대출이 얼마였습니까? 8천. 그럼 최대 대출 금액이 현재 얼마예요? 최대
대출 금액이 계산값이 얼마 나왔어요? 2억이 나왔죠? 2억에서 8천을 빼면 추가로 대출할 수 있는 게 얼마예요? 이거 빼면 1억 2천만 원이 되겠죠. 1억 2천만 원, 여기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대출은 1억 2천이니까 3번이 되겠네. 38번 하나 더 봅니다. 되겠죠? 이것도 추가 대출입니다. 1터브에 DTI 두 개를 계산해가 측은값을 계산하셔야 되겠죠. 자, 우선 거의 DTI 쪽으로 계산한 게 답으로 떠요. 급하면 DTI 계산에 그냥 대충 지금 맞아 들어갑니다. 자, 거기 보시니까 DTI로 계산하니까 70% 상량 조정했습니까? 연소득이 얼마요? 예? 3천만 원입니까? 맞죠? 3천만 원 있는데 얼마나 상량 조정했습니까? 70%입니까? 아, 60%죠. DTI는 60%네. 0.6. 36, 18. 1,800만 원 나왔습니까? 나왔죠. 여기 부채 서비스 여기까지 먹고 하면 저당 상수는 주어집니다. 저당 상수 얼마 줬어요, 현재? 자, 0.1 줬죠? 자, 그러면 0.1 하면 얼마 나와요? 예? 1,800만 원. 되겠죠? 이거 0.1 하면 0을 하나 올리면 되겠죠? 얼마다? 1억 8천만 원 되겠죠? 자, 최대 대출금 1억 8천입니다. 자, 최대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8천이죠. 자, 기존 대출이 얼마였어요? 1억 5천입니까? 박산 했죠? 기존 대출이 1억 5천 있죠? 1억 5천 있잖아. 기존 대출 빼면 추가 대출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추가 대출은 뭐다? 3천만 원 된다. 추가 대출은 3천만 원 됩니다. (2번) 정답 하시면 됐고요. 한 장 넘겨봅니다. 39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추가 대출을 물었습니다. 자, 추가 대출 물었죠? 한번 볼까요? 자, 부채 감당률을 이용해서 하라 해놨네. 자, 부채 감당률 공식 어떻게 했어요? 1로 정했죠? 부채 감당률은 위에 순영업 소득이 있습니까? 순영업 소득이 되겠죠. 부채 서비스 구하면 되겠네. 부채 서비스. 부채 서비스 먹으면 저당 상수는 주어진다 했죠. 이 현재 부채 감당률이 이제 부채 서비스 구하면 되겠네. 부채 서비스. 부채 감당률 2 줬습니까? 2 줬죠. 자, 부채율 2가 되고 순영업 소득 문제에서 줬습니까? 얼마 줬어요? 문제에서 1억 줬죠? 메뉴의 상단에 1억 줬잖아. 그죠? 1억을 2로 나누면 얼마 나요? 5천만 원 나옵니까? 부채 서비스 5천만 원이죠? 부채 서비스는 저당 상수는 무조건 준다 했잖아. 저당 상수가 얼마 현재? 0.2입니까? 0.2죠. 요거 하면 최대 대출 금액 나옵니까? 5천을 0.1로 나누면 2억 5천 나와요, 안 나와요? 2억 5천 나오죠? 2억 5천만 나오잖아. 최대 대출 금액이 된다고. 그러면 얘가 최대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대출 금액이 되니까. 자, 기존 대출이 얼마 있었어요? 예? 1억 있습니까? 기존 대출이 1억이 있잖아. 1억 빼줘야 됩니다. 기존 대출 1억을 빼줘야 되겠죠. 1억을 빼주면 추가 대출은 얼마예요? 2억 5천 1억 빼면 추가로 대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다? 1억 5천 됐습니까?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이 정답, 2번이 정답 되겠네. 40번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A씨는 이미 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7천만 원 대출 받았습니까? 기존 대출이 얼마다? 7천. 추가 대출을 받아야 되겠네. 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DTI로 먼저 계산합니다. 거기다 DTI로 계산하는 시험 놓습니다. 연소득 현재 얼마요?
자, 연소득이 6천만 원입니다. 연소득 곱하기 자, DTI 하시면 됩니다. 자, DTI가 40%였죠? 그죠? 40% 주면은 46이 24, 2,400만 원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2,400만 원 됐죠? 자, 저당상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 나누면 된다. 여기서 저당상수가 0.1이니까 2억 4천이 되었습니까? 동그라미에 더 올라갔잖아. 2억 4천만 원. 자, 최대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뭡니까? 최대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현재 2억 4천이거든. 자, 이미 대출을 얼마 받았습니까? 기존 대출이 7천만 원입니다. 자, 기존 제가 대출이 이미 7천 받아 먹었거든요. 7천만 원이 존재한 이 빼야 돼요. 근데 추가 대출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추가 대출 오겠죠. 추가로 대출할 수 있는 금액 되겠죠. 그럼 2억 4천에서 7천 빼면 1억 얼마 나옵니까? 7천만 원 나왔습니까? 1억 7천만 원 나오겠죠. 추가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7천만 원이 되므로 2번 정답 하시면 되겠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